혹서기를 맞아서 사회 취약 계층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 쪽방 상담소 연결해서 쪽방 거주인들의 실태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구 쪽방 상담소 장민철 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청취자들에게 쪽방 상담소가 어떤 곳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대구 지역의 쪽방 주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대구 지역의 쪽방 주민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쪽방은 한두 평 내외의 작은 방으로 별도의 치사 공간이 없고 방에서 치사를 대부분 해결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욕실과 같은 것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보증금이 없는 일세나 월세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최저 주거 빈곤층들이 살아가는 최후의 보루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는 대부분 이런 오래되고 낡은 여관 여인숙들이 쪽방으로 사용되는데 이 공간마저 잃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노숙을 하시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방 주민들이 대구 지역에 한 593명 정도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네. 대부분 중구나 동구, 서구, 북구의 오래된 도심 뒷골목에 쪽방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파악되지 않은 여관이나 모텔 등에도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상담소에서는 이런 쪽방 주민들이 1차적으로는 노숙을 하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이왕이면은 생계나 의료, 정서적인 안정을 기반으로 주거 상향을 좀 해가실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생계나 정서 혹은 뭐 일자리 연계 같은 걸 통해서 또는 병원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무료 진료소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주거를 상향해 갈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쪽방에 계신 분들 뭐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어떻습니까? 네, 쪽방 주민들이 대부분 90% 이상이 독신 남성들입니다. 네. 연령대가 50대, 60대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직업은 대부분 건설 일용 노동이나 고물이나 파지 같은 걸 수집하는 불안정한 노동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 질환도 많으시고 노동 강도가 높은 이런 일자리들은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도 평균 70만 원 내외 정도이고 그래서 반값으로 한 20여만 원 내고 식생활이나 이런 일반적인 이제 생활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이제 빠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같은 폭염 시기에는 이제 냉방 기구 사용이 굉장히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낮에는 공원이나 뭐 에어컨이 나오는 공공시설 같은 곳의 공간에서 좀 더위를 피하시고 밤이 되어서야 들어오십니다.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될 주거 공간이 폭염 시기 쪽방 주민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일상적인 측면에서는 1차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 제일 힘든 상황입니다. 좀 더 나은 주거 공간, 예를 들면 뭐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상향을 하고 싶어도 당장 임대주택으로 갈 보증금이 없거나 혹은 이사에 드는 비용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 쪽방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방의 어떤 물리적 환경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방값 그리고 식사라든지 뭐 혹은 의료 비용에 드는 각종 비용들 결국 일상을 유지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에 비해서 본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일상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에는 냉방에 지출할 여유가 없고 겨울에는 난방을 유지할 곳에 지출할 여유가 없는 계절적 요인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고 특히 폭염 같은 이제 시기가 매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보니 그 힘듦은 계속 이제 더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돌봄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네.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최근 우리 사회에 고독사라는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학적으로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5, 60대 남성이라고 이제 통계로 나오는데 쪽방에서 가장 많이 생활하고 있는 분 계층들과 좀 일치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쪽방에서도 다양한 연령의 주민들이 계시지만 상담소에서는 특히 50대, 60대 중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신 분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적 지원 체계에서도 배제되어 있고 대부분 가족관계도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 측면에서 좀 많은 위험에 노출된 분들입니다. 상담소에서는 이런 연령층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함께 모여서 일을 하거나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도 유지를 하고 관계를 좀 강화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에어컨 설치와 전기료 지원과 같은 대책들을 내놨던데요. 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에어컨은 작년에 96대 그리고 네. 올해 15대에서 총 110여 대 넘게 설치를 했고요. 단기적 예산이지만은 기업 후원을 통해서 여름 한시적 기간 동안에 일정 금액 정도 전기세를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구 지역 전체 쪽방 중에 이제는 30% 넘는 곳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나마 냉방이 가능한 상태로 여름을 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조치는 서울 이외의 광역시로는 대구시가 처음으로 지원한 것이니만큼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만 이런 이제 에어컨이 설치가 여전히 불가능하거나 혹은 건물 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는 곳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대안은 좀 추가적으로 좀 마련이 돼야 되고, 그리고 민간 자원으로 지원한 전기세 부분도 매년 지속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폭염과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이런 안정적인 전기세의 지원들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구 쪽방 상담소가 학계와 함께 이 쪽방의 건물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거주 환경을 데이터로 모으는 작업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좀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작업은 대쪽 진단이라고 대구 지역 쪽방 건물 주거 환경 진단 조사입니다. 사실 현재도 계속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 올 겨울쯤 추가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보다 조사를 진행했던 이유를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매년 반복되는 폭염, 혹한에 우리 사회는 쪽방과 같이 굉장히 취약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이들에게 사실 굉장히 응급하고 긴급한 조치만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문제는 금방 잊어버렸는데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과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임시 반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단기, 중기, 장기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말을 사회에 좀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와 질문을 통해서 대구시, 정부 혹은 사회 누군가라도 좀 답을 해야 될 의무감을 좀 안겨주고 싶었고, 함께 답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쪽방 거주민들을 위해 현재 좀 필요한 보완책이라면 어떤 것을 꼽고 싶으십니까? 좀 우선적으로 두 가지만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주거의 문제이다 보니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통해서 주거가 보다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그 핵심은 정부가 하고 있는 주거 프로그램 중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원룸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입니다. 두 번째로는 폭염 시기이만큼 폭염과 관련된 대구시의 조례가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 열섬 현상 대응 조례가 있는데 2018년에 제정 이후에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는 상황에 맞게 대상이라든지 지원을 좀 구체화 명시하는 등의 전반적인 조례 개정과 보완이 좀 시급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네. 이 밖에 전하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듣죠. 네. 요즘같이 폭염이 심한 날씨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일터에서나 혹은 집에서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경제적 여력이 안 돼서 사실 기후 문제로 직관되어 있는 탄소를 사실 적게 배출합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나은 사람들은 일상의 많은 활동 속에서 훨씬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 근데 그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역설적이게 탄소를 적게 배출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불평등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기후위기의 시대이고 위기 계절인 만큼 서로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법이나 조례 혹은 다양한 제도로 우선적으로 이들을 좀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보다 좀 가난하고 차별받는 이들에 대해서 공감이 좀 더 커져야 할 것 같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쪽방 상담소 장민철 소장이었습니다.